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김기성 앵커의 이슈잇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최근에 앵커님,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락을 했잖아요. 그랬죠. 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레버리지 투자도 한몫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30% 가까이 급락을 했죠. 네. 이걸 두고 CNBC가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비트코인 떨어질 때마다 중국이 규제한다, 미국이 어쩐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살펴봤더니 레버리지 투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했던 그런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 반대 매매가 나왔던 겁니다. 청산 매매가 나와가지고 네.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CN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이때 청산된 계좌가 한 80만 계좌 정도 되고요. 네. 그때 청산된 금액이 1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1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빚으로 투자를 했다가 그 증거금융을 맞추지 못하니까 반대 매매가 들어와서 또 더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결과를 빚은 걸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상화폐는 거래를 안 해봐서 몰랐는데 반대 청산 매매가 네네. 이루어지는군요. 지금 보면은 가상화폐 비투자 허용하는 곳이 많은가요? 어떤가요?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버리지 투자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 네. 기관 투자가한테는 허용을 하고 네. 개인 투자가한테는 허용을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아. 그리고 또 로빈훗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에 대해서 이 레버리지 투자 마진 거래를 갖다가 네. 허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 홈페이지 인터넷 가가지고 이 레버리지 투자 가상화폐 한번 쳐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무려 몇 배까지 허용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100배까지 허용하는 데가 100배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많이다. 네. 1%만 오르면 네. 따블이 되는 겁니다. 오. 그 대신에 네. 1% 빠지면 그냥 깡통이 돼버리는 없어지죠. 네. 그만큼 이 가상화폐를 둘러싼 이 레버리지 투자가 극심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재미삼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거래소하고 이름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거래소 차원에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이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렇게 빚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은 거고 네. 또 100배 투자한 사람 같은 경우에 조금만 오르면 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래가 그렇게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저희가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네. 이더리움과 또 비트코인의 차이 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죠. 네, 그 얘기 전번에도 한번 전해주셨죠. 근데 네. 골드만삭스의 내부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포브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네.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더리움은 이 다른 거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오직 가상화폐 거래만 하지만은 이더리움은 일종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을 지원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왜 그 NFT 네. 그러니까 대체 불가 토큰도 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걸 볼 적에 아마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할 것이다. 그래서 대장주 자리를 이더리움이 차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놓은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더리움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또 보니까 가상화폐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뭐 탈세라든지 돈 세탁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제 그 국세청에서 탈세자들 혐의를 갖다가 발표한 걸 있는데 거기 네. 보면 비트코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 네. 치과의사인데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사인데 비보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현찰 싸게 해주고 현찰로 받아서 그 현찰을 갖다 비트코인에 수십억 원어치 투자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해외 유학하고 있는 자녀들한테 보내가지고 해외 유학 경비를 쓰도록 탈세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전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잡았을까? 네. 하는 이 부분이 사실 참 궁금했는데 그러게요. 그거는 기사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는 국세청이 뭐를 뒤져서 알았다기보다 누군가가 아하, 제보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세금을 10억 원을 체납한 병원장을 조사를 해봤더니 125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와. 그런 기사도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탈세나 뭐 돈 세탁이나 나중에 가가지고 만약에 국제적으로 마약 거래나 무기 거래나 뭐 이런 쪽에 비트코인이 사용이 된다라는 게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 과소비 때문에 맞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번 세계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초치는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첫 번째 이슈로 비트코인, 그다음에 가상화폐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를 선박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이 뭉쳤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암모니아를 갖다가 선박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내 대기업하고 한국 선급 그러니까 선박 검사기관입니다. 네. 한국 선급 이렇게 뭉쳐가지고 암모니아 선박을 개발하기 위한 콘소시엄을 만들자라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오. 한국 선급 이외에 참여한 업체를 보면은 한국조선해양 배를 만들죠. 그리고 그렇죠. HMM하고 롯데 글로벌로지스 이거는 화물 운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배를 운용을 하는 회사들이고 그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은 이 암모니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시장 지배력이 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유통의 70% 정도를 롯데정밀화학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지금 이 선박연료로 암모니아를 사용하자라는 그걸 개발하자라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 겁니다. 네, 말 그대로 드림팀이 모였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는데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면 장점이 좀 많은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은 네. 왜 청소 안 한 화장실 가면 나는 냄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네. 고약한 냄새 아닙니까? 그리고 네. 이게 화학식으로 NH3입니다. 그러니까 네. 질소 하나에 수소가 3개가 붙어 있는 건데 보다시피 탄소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걸 태워서 연료로 한다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질 않습니다. 그 장점이 있고 네. 또 수소하고 비교가 되긴 합니다만은 수소의 장점도 많지만은 수소는 고압으로 압축을 시켜서 고압 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로 운반을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연료를 쓸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좀 실용화를 하려면 좀 풀어야 될 과제가 좀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 암모니아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탄소 제로가 되긴 하지만은 이 질산 화합물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역시 독성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없애려 그러면은 암모니아를 갖다 전기로 바꾸는 전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지를 통해서 전기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소 차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소를 갖다가 바로 자동차 연료로 쓰는 게 아니고 수소를 전기로 바꿔서 연료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연료 전지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암모니아를 왜 만드는가 하면 그 고약한 냄새 나는 네. 암모니아를 왜 만드는가 하면 비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이 질소를 갖다가 땅이나 공기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을 사람들이 섭취를 하는데 토양이 척박해지면 질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암모니아를 만들어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서 땅에 뿌리게 되면 그 중에서 질소를 갖다가 식물들이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암모니아를 만들면서 고온 고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린 암모니아를 개발하는 방법이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로 암모니아를 생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